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등하는 등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국제유가 또한 배럴당 $100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조금은 완화되는 듯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타협의 실마리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아시아 증시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중화권 증시 오늘 흐름 너무 좋았죠. 특히 홍콩 지수가 9%의 급반등을 보였고요.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도 장 막판에 일중 최고점으로 또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좀 빨간불을 강하게 켜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째 계속해서 좀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좀 내일 발표될 FOMC 결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인데 이럴 때는 정말 종목별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말 시장에 맞춘 트렌디한 종목으로 우리에게 또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이모학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도 이러한 수익률들 차곡차곡 좀 쌓아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어떤 트렌디한 종목들로 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는지 그 수익률 화면부터 우리가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한 종목씩 보도록 할까요? 자, 이모학 전문가님 최근 이 정부 정책 쪽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성장성 높은 종목들을 담아가면서 수익률 제대로 챙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MCNC와 SM 보도록 할까요? 이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인수가 또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두 종목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SMCNC 우리가 47% 넘는 50%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SM도 25%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오늘 항공주들 굉장히 강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금도끼 종목이죠. 한국공항이 23%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공항 정말 꾸준한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기판, 특히 PCB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특히 LG 이노텍은요.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오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PCB 관련주인 유플렉스 또한 우리가 17%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저가 매수의 매력 있는 종목들을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금도끼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또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금도끼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50분이 넘어가면 문 닫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요. 시장을 정말 꿰뚫어 보시는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들 꼼꼼하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 랜덤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좀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네. 전문가님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시장이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 뭐 첫 반등,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렵다는 게 이제 뭐냐면 반등을 주긴 주는데요.
연속성이 없어요. 오, 하루 올라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할만한가 싶으면 2, 3일 내려꽂으면 다시 제자리.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치 좀 고지전 양상처럼 계속 의미 없는 반등과 의미 없는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지치고 또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요새는 이제 뭐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열기가 좀 많이 식어서 좀 없겠지만 뭐 작년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은 한 8개월째 지금 장이 밀리고 있거든요. 맞아. 야, 이게 주식시장은 진짜 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작년 네. 6월에 거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거의 뭐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거의 뭐 시장이 잘해야 행복,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악재가 심플합니다. 뭐 조금 이따 계속 좀 말씀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뭐 포기하지 마시고 뭐 주식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아직 도화지가 아직 하얘요. 많은 그림 앞으로도 그려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덧칠만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또 하실 종목들 오늘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면서 또 뺄 종목들은 빼드릴 테니까 우리 또 홍단 또 우리 금도끼 종목도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 어떻게든 조금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또 1시간 알차게 저랑 같이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상담부터 금도끼 새로운 금도끼 종목까지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도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름 나와줬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국제 유가도 또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좀 반응했던 시장을 네. 보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기존의 우크라이나 악재는 이게 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게 뭐 핵전쟁까지 가겠습니까? 네. 뭐 안 그러면 가길 바라요. 뭐 어차피 그냥 다 죽는 거고요. 네. 뭐 이제 이걸 뭐 카운터 리스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금융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차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뭐 해외 언론에서도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뭐 10%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과열돼서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진정 국면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도 명분을 챙긴 측면에서 오늘은 좀 항상 했던 얘기니까 좀 군사 전문가로서는 제가 발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오히려 이번 주 장을 보면서 무서웠던 부분은 중국이었어요. 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이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어제 4% 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항생 지수가 거의 이 상해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에 하면 상해 지수에 뭐 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상해 지수에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나스닥처럼 중국의 기술주들은 홍콩 항생에 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홍콩 항생 지수가 폭락을 한다는 것은 중국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기술주들 나스닥이 폭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홍콩 항생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흐름들 이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처음에 이거를 뭐 격투기로 치면 처음에 테이퍼링과 뭐 양적 기축은 거의 스탠딩 싸움, 그냥 잽 이런 식으로 좀 스탠딩 싸움을 하다가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훅이 하나 날라왔거든요. 그리고 훅을 하나 정통으로 맞았던 게 바로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이제 전쟁이었죠, 그죠? 정통으로 이제 훅을 맞고 이제 거의 다운이 됐죠. 뒤로 넘어갔는데 안바까지 들어온 거죠. 오. 중국 증시의 폭락은 거의 안바거든요. 이거는 뭐 꼼짝 못하는 수준이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악재는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이 물가도 인플레도 전쟁 때문이니까 어떻게든 하나의 고리만 끊어내면 다시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방향만 돌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국이라는 악재는 또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증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악재의 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감. 그래서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피해야 될 것, 제일 무서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악재. 이거 어떻게 되는 거? 바로 불확실성이죠.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아무튼 중국이 빨리 봉쇄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항생 지수가
오늘 장막판에 코스닥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장중에 계속 기다가 홍콩 중국 증시가 막판에 반등을 세게 해주면서 올라온 건데 항생 지수가 다행히 오늘 장 막판에 이제 반등 거의 9%까지. 네, 9% 넘게 올랐어요. 이게 이제 중국 이 류호 부총리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우리 조금 잘 할게요. 미국과 마찰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진핑이 올해 3기거든요. 공동 부유 정책으로 이제 집권의 목표를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올해 굉장히 좀 3기 집권에 안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 그렇게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봉합을 해준 게 저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뭐 오늘 만나서 뭐 협상이 잘 진행이 되네 마네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덜 나왔네 뭐 이런 거 유가가 $100 좀 떨어졌네 이런 것보다도 중국이 재빠르게 빨리 반응을 해주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줬다라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들 이번 주 또는 이제 좀 시장의 반등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가 됐다. 너무 다행이다.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의 급반등으로 우리 시장이 흐름 좋았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 넘게 오르고 있는데 오는 이 새벽에 발표가 되죠. 이 FOMC 회의 결과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중국이 급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 좀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뭔가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최근 시장을 보면 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은 또 눈에 띄거든요. 가장 먼저 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정책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건설주, 원전주, 플랫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순환매가 또 돌더라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들, 섹터들 봐도 괜찮을까라고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유일하게 어렵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들 잠깐 또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3월 달 들어서 3월 3일 하루 샀어요. 네, 지금 벌써 3월 중순인데 계속 팔죠. 맞아요. 외국인이 3월 달에 하루밖에 안 삽니다. 그러면 2월 달엔 샀나요? 아니요. 2월 달에도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2월 17일, 2월 28일, 3월 3일 한 달 동안 3일 샀습니다. 이 시장에 지금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들이 얼마나 뭉개져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개인이 사서 끌어올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뭉개져 있는 상황,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산소호흡기를 시장이 꽂고 있는 건 뭐다? 바로 인수위.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만에 인수위다.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인맥주들은 그만하셔라. 당선이 누가 됐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맥주에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정책주로 빠르게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우리가 원전의 힌트를 드렸고요. 네. 누가 당선되는지는 그거는 뭐 중요치 않았다. 물론 뭐 공약을 내세웠던 윤 당선자가 되면서 원전이 더 탄력을 받았지만 맞아요. 건설주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건설주는 안 갔을까요? 공약이 거의 건설 쪽은 비슷했기 때문에 어차피 움직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수위 효과입니다. 앞으로도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단어들, 어구들, 문구들 이런 하나가 여러분들 시장에 당분간은 굉장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위 테마는 원래 5년 만에 대선 때마다 있는 건데 이번에 10년 만에 있는 인수위 테마니까 얼마나 세력들이 벼르고 별렀겠습니까?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주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삼성전자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정말 뭐 싼 회사죠. 삼성전자가 미국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으면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형주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거 10년 만에 한번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즐겨야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대권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종목들 답답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건데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기간이 짧지만 화끈하게 한번
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는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아이, 삼성전자니까 올라가지 뭐,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번 10년 만에 있는 이벤트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제가 하지 말라는 것부터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중앙 에너비스. 여기 막 주가가 막 전쟁 한참 난다, 막 난리 난다 했을 때 주가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고, 왜 우리는 에너지주 안 합니까? 우리도 에너지주를 해야죠. 에너지주가 뭔데요? 얘가 왜 에너지주입니까? 중앙 에너비스 뭡니까? SK랑 대리점 맺고요. 얘는 이 휘발유 경유들 사다가 그냥 유통하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중앙 에너비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얘네가 석유를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요? 얘네가 석유 시추하는 회사입니까? 아니, 잠깐만 보시면 뭐요? 1년에 1억 버는 회사입니다. 1년에 1억 버는. 얘가 무슨 뭐 하고 있어요? 서울에 주유소 8개 갖고 있는 게 다예요. 네. 뭐 웬만한 주유소 부자들 한 4-5개 갖고 있지 않나요? 네. 네. 서울에 주유소 8개, LPG 충전소 1개, 9개 정도 LPG 하나 주유소 8개 갖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을 한다고요? 국제유가 올라간다고? 여기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4만 원에서 2만 원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뭐 GSE요? 뭐 이런 것들. GSE 볼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GSE. 이것도 뭐예요? 8,000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9,000원에서 4,000원까지 그냥 반토막 나버리죠.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이 종목도 뭐예요? GSE도 잠깐 실적을 좀 볼까요? 얘는 그나마 낫긴 나요. 한 30억 버는 회사입니다. 얘는 뭐 하는 회사냐면 경남, 진주, 사천, 거창 이런 데서 얘도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냥 석유 날라다가 주유소에다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거 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물리시면 답이 없어요.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갔으니까 반등이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거에 또 이번에 물리셨다면 정말 앞으로도 당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쁜 거에 좀 물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주가의 속성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럴까요? 네, 파평 윤 씨 누굽니까? NE능률이었죠, 그죠? NE능률 윤 회장이 파평 윤 씨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제 윤 당선인 테마로 보이면서 여기가 2,000원에서 27,000원, 이게 템버거였습니다. 10배 같죠? 이유 하나, 같은 종파 윤 씨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윤 당선인이 됐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떨어지죠. 왜 됐는데 떨어지고 안철수 대표가 됐나요? 안철수 후보가 안 내비 주가가 올라가죠. 왜 이럴까요? 그러게요. 네? 네. 윤 후보 올 때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NE능률이 10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떨어졌다가도 당선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떨어지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란톡방에서 한번 제가 아젠다를 한번 던져봤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안철수가 당선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안철수가 국무총리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높습니까? 대통령이 올라가야지. 국무총리가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인수위원장이 대통령보다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주가의 속성이에요.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 생명에 있어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임제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재료가 소멸된 거죠. 그죠? 마치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 아니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이면 주가도 거기가 정점이거든요. 권력의 정점에 섰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들은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랩도 마찬가지. 어차피 내려올 거예요. 다시 내려올 거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 통합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는 졌지만 아직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주가의 바닥과 같은 거죠.
합당했어? 떨어졌어? 탈퇴했어? 대통령 후보 사직했어? 바닥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항상 고점에 사고 전쟁 리스크의 정점에 막 가스 종목 사고 또 물리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바닥에서 장이 돌아나가는 순간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금도끼 아무리 찍어줘도 못 사. 왜? 다 물려서 돈이 없거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수익률 꼴찌하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맨날 주식시장에서 패자가 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밥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서 돈을 법니까?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잃으셔야 제가 버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잃어야 외국인과 기관이 버는 겁니다. 한정된 제한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좀 잃지 마시고 고점에서 이슈에 항상 정점에 쫓아다니면서 물리지 마시고 네. 종목들 좀 잘 좀 선정하셔서 제발 이번 뭐 장이 안 좋다는 핑계는 여기까지 되시고요. 장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수익 좀 분명히 좀 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분들 안타까운 마음에 또 잔소리를 이래저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무학 전문가님 그래서 종목 상담 오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아주 꼼꼼하게 또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수위의 정책주가 이 시장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실체가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이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저에게 또 이러한 정책주들 선취매할 수 있게 또 이 종목들을 챙겨주셨는데요. 자, 수익률 화면으로 우리 보성파워텍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중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성파워텍을 말씀 주셨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던 종목입니다. 이에 우리는 50%의 수익을 챙기면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보성파워텍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러한 종목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도 이런 정책주 중에서 빠르게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뭐 물 들어올 때 계속 또 줘야죠. 네네. 대신에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좀 빼고요. 그리고 좀 실적 괜찮은 종목 중에서 좀 연계성을 계속 제가 조금 더 깊게 파보자고 말씀드렸죠. 원전에서도 뭐 보성파워텍이나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또는 뭐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은 이미 급등이 나왔고 시장에서 뭐 일진파워까지 뭐 우리산업, 우리기술까지도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뭐 20, 30%씩 다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파보자고요.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가보죠.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기업은 자, 금도끼 시작합니다. 네. 원자력 관련 산업을 하고요,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원전 산업은 정책주, 항공기 부품은 성장주? 리오프닝. 그러면 그잖아요. 리오프닝과 정책주가 최근에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지금 모멘텀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리오프닝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가는 째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정책해서 뭐 건설주나 뭐 지금 원자재주들이 다 꺾였어요. 원자재주 다 꺾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나 제가 40만 명까지 갈 거라 그랬죠. 정부에서 30만 명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40만 정도는 꺾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국공항 와, 너무 잘 올라가는 거 네, 보셨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리오프닝과 이렇게 원전이라는 공동 분모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이 교집합이 잘 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윤 당선인이 네. 원전 재개에 대한 의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들이 섹터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직 덜 올랐어요. 아직 덜 네, 올랐어요. 아직 덜 올랐어요. 네, 네.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네. 네, 아직 덜 올랐고. 어.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자 원전이라는 게 자 좋아요. 짓는다 칩시다. 지금 원전이 짓던 게 지금 신울진이나 이렇게 좀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화재 현장 가서 윤 당선인이 이거 지역 경제 개발 위해서라도 이거 좀 빨리 좀 짓자. 해서 우리 원전 좀 잘해서 우리 원전 잘 만드는데 잘해서 잘 수출하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자원이고 유럽에서도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설 만큼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 요건은 뭘까요? 짓는 거 좋고 더 쓰는 거 좋아. 근데 원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성.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미사일 공격을 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에다가 네. 만약에 거기서 방사능 유출됐다면 그 땅은 한 7만 년 동안 못 씁니다. 7만여 동안요? 7만 년이요.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워낙 곡창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식품 밀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거예요. 뭐 그런 일례지만 그만큼 원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짓는 거 좋고 더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뭐가 담보가 되어야 돼요? 안전. 그죠? 안전. 이 회사는 보성파워텍이나 뭐 일진파워나 뭐 다른 원전 관련주처럼 막 짓는 기술 또는 철근이나 뭐 이렇게 이 콘크리트나 이런 거를 원전 관련한 이 인프라 관련한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이 기업은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전 관련해서 뭔가 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점검 같은 정비 같은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방사선을 관리하고 그리고 원전 작업자들의 피폭량을 검사하고 안전이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원전과 관련한 원전도 가장 아젠다 그거잖아요. 폐기물 어떻게 할 거야? 어디다 묻힐 거야? 이런 네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나라 24기 원전 모든 원전의 이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맡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동 검사 용역 점유율은 20% 1위 기업이고 이게 가동전 검사, 가동중 검사가 있거든요. 이 검사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20%로 1위.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감독 관리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수주 발주가 매 기업마다 바뀌면 얘가 검사한 거 틀리고 제가 검사한 거 틀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안전에 대한 뭔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보안 기업을 잘 안 바꾸는 것처럼 우리나라 원전도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항공 쪽 볼까요? 항공 쪽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적자였거든요. 70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101억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성파워텍은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죠? 원전 관련된 적자 기업들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흑자다. 왜냐하면 원전은 아직 막 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지어놓은 원전을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올랐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긴 하죠.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조금 올랐어요. 오늘 이 최근 거래량 제가 이제 여기다 쓴 게 뭐냐면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왜 주가의 그림자냐면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이 딱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속임수 음봉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만약에 움직이는 이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주가를 한 번에 물량을 빵 던지면서 주가를 폭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봉이 쫙 늘어뜨리겠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지네들도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을 여러분들 보실 때는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오. 자, 양봉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죠. 그죠? 네.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점이라 그랬죠. 저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종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 이게 이제 딱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무르익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좀 무섭죠. 저도 보성파워텍 여기서 또는 뭐 두산중공업, 한전산업마저도 지금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 일진파워도 지금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 정도면 사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주 후반 원전주로 나 한 입도 못 먹었다.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도끼 종목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모멘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점검과 정비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까지 탄탄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승 추세 계속해서 보이는 만큼 이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 종목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타이밍까지도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을 우리가 사실 뭐 50% 가까이 또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한국공항도 23%또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굉장히 또 단시간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정부의 정책주 중에서 또 아직 덜 주목받은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가상자산 관련 섹터인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가상자산을 조금 구체화하겠다, 제도화하겠다라고 또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와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까지도 좀 세부 공약으로 또 내세웠거든요. 굉장히 이 가상자산에 좀 친화적인 정부일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쪽 분야가 우리가 작년 하반기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시세를 분출을 했던 분야잖아요. 우리가 서울 옥션을 123%또 수익을 가져간 만큼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이러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부 이제 윤 당선인의 정부가 들어오면 이렇게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라면 이 종목들 다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릴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 이거 저도 헷갈리니까 이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NFT라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NFT라는 가상자산이 있고 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자산 시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화폐라는 또 이러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탈중앙 그러니까 이 모든 목적은 이 세 개 자산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목적은 한국은행, 탈은행 우리 왜 니네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만 계속 돈을 찍어서 화폐를 유통시키냐? 우리도 민간이 주도하는 화폐 니네가 필요할 때 찍듯이 우리도 우리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탈중앙은행화인데 약간 좀 틀린 게 뭐냐면 비트코인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코인베이스 이 코인의 개념을 이제 아시니까 이걸 배제하고 비트코인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뭐 정부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제도권화하자. 예, 우리가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자고 일어났는데 거래소가 없어졌어요. 뭐 이런 네. 막 다 코인 도난당하고 이런 거를 조금 방어하자는 측면이지 적극적으로 코인을 장려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탈락. 코인 관련주 시세대로 요거는 기존에 보던 대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보면 안 됩니다. 코인 관련주는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디지털 화폐 쪽이 있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에서 돈줄이 다 막히다 보니까 중국 도와줘, 위안화 쓰게 해줘. 왜냐하면 루블화는 다 휴지됐고 달러는 구할 수 없고 다른 나라 경제가 다 막혀 있으니까 다 그냥 바리게이트 다 쳐놨잖아요. 못 나오게. 완전 왕따를 바리게이트를 다 싹 쳐놨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중국한테 손을 벌리는 건데 중국의
위안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화폐가 잘 돼 있어요. 오. 달러한테 까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지네끼리 디지털 화폐를 유통을 많이 시키는데 네네. 아무튼 디지털 화폐 쪽이 그래서 한번 뜨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화되기는 좀 힘듭니다. 이쪽도 조금 전쟁과 관련해서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이상한 손때를 탔죠. 이쪽도 S. 그러면 하나 남았죠. 가상자산이요? NFT. 네네. NFT. 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윤 당선이 당선되자마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팁이 있는 거죠. 아, 얘네가 이번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규제 완화, 기업 규제 완화라는 카드가 먹히는구나. 아,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P2E 게임이 한대잖아요. P2E 게임도 한다니까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뭐 플랫폼 기업도 올라가고 뭐 카카오 아이씨 독점해버려 뭐 이런 식인 것 같거든요. 뭐 우리 이 정부에서는 뭐 소상공인 보호하면서 대기업 독점 나갔지만 뭐 그거는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뭐 카카오도 그래서 올라간 거죠. 뭐 독점하려면 하든가 그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NFT도 분명히 이러한 개념으로 조금 테마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종목입니다. 오늘 금도끼 NFT 종목은 여기서 300% 폭등했다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내려왔어요. 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왔는데 아직 테마가 형성이 안 됐죠. 오. 예. 그래서 네. NFT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종목 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트만 네.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걸로 NFT는 우리가 한번 또 눌림목 구간 이런 건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뭐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기서 사서 한 여기 어깨쯤에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로 인해서 NFT 관련주 앞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참 왜 차트만 이렇게 또 보여주셔서 이 종목이 뭔지 너무너무 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힌트 하나만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 기업은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크게 수익 여기 올라갈 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죠. 성장성 있는 기업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성장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혹시 모를 리스크, 재무 리스크죠.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신사업을 투자하지? 그래서 항상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효성입니다. 네, 효성이니까 그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감질맛 나게 또 안내를 알려주셨는데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NFT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최대 주주가 효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내일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빠삭하게 또 꿰뚫고 계시는 이무학 전문가님입니다.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이러한 관련주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무학 전문가님과 매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 좀 두 가지 종목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내일 노란톡을 통해서 이 종목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타이밍들 노란톡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얼른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어수선한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꼼꼼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무학 전문가님이 랜덤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제가 랜덤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시장 많이 어수선한 만큼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이 아주 상세하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홍홍당당 무무님 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24,850원이고요. 5%가량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 차이가 크게 나진 않거든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주식 상담도 또 주식 오래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방송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만나다 보면 매수가와 딱 종목만 들어도 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뭐 원전주 다른 거 다 올라갔으니까 뭐 만만한 거 제일 안 올라간 거 사신 것 같은데 오.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안전한 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 다른 종목들 급등을 할 때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느냐? 아니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이러한 측면이 좀 주식에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다행이니까 원전주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왔잖아요. 금독교 종목 그걸로 교체해 보시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한국전력 어때요? 자기가 이 전기값 얘네는 뭐예요? 석유 사와다가 그거 자원화해서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력 공급하는 거잖아요. 전기세 석유값이 아무리 올라도 전기세 못 올려요. 나라가 못 올리게 하죠. 대신에 돈은 물론 나라가 갚아주지만 이런 공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국전력을 저도 한 번도 매매한 적도 없고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이 주식 저도 한참 막 열심히 할 때 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더 알아가려고 막 마음 급하게 차트 보고 막 이럴 때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해지한다고 샀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카지노는 계속 하니까 네. 가장 안전한 포트로 강원랜드를 샀는데 하한가 3방을 맞았어요. 빠바방. 그때 15%가 하한가였는데 하한가 3방을 강원랜드 내 포트 중에 가장 안전한 종목 강원랜드를 하한가 3방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정부가 카지노세를 인상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도 이 세금이 거의 매출을 영업이익을 왔다 갔다 하는 정부가 뭔가 키를 갖고 기업이면 자기가 주도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한번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변동성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번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저는 카지노주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죠. 그죠? 네. 강원랜드 하한가 3방 맞고 다시는 카지노 안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정부가 수익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무님 참고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원전 관련해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오늘 새로운 금도기 드렸습니다. 이 원전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님 거 보도록 할까요? 대한유화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25만 6천 원이고요. 지금 비중 20% 가지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대한유화 정말 석유화학 관련한 종목인데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마 정유화학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일 속상하실 거예요. 네.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경기 민감주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주식 처음 할 때 뭐 건설주, 뭐 증권주, 뭐 이런 거 트로이카라 그래서 경기 민감하지만 석유화학주들은 슈퍼 울트라 경기 민감주입니다. 스프레드 거래. 이 선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물과 같은 선도 거래를 해서 이 원자재를 떼와다가 이거를 정제해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잘 벌 때는 돈 먹는 하마 수준으로 이 돈을 벌 때는 조폐공자 수준으로 돈을 버는데 이 돈이 빠져나갈 때는 이 돈 먹는 하마처럼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서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가격대. 25만 원에 사셨죠? 30만 원에 사신 분, 35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도 매도하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려요. 네.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답이 없다. 저도 참 상담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장이 반등이 좀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그래서 좀 지수가 좀 올라오면 바람이지만 한 지수 3,00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그때 화학주들이 어떠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애매합니다. 보배님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 다시 재상담을 요청드리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그만요라고 님이 올려주셨는데 애니 능률 올려주셨습니다. 8,370원에 들어갔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애니 능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파평윤 씨라는 이유로 좀 정책 인물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네. 8,300원이시면 지금 8,100원이잖아요. 복 받으셨네요. 그나마 다행인가요? 아니 뭐 네. 손절은 여러분들 네. 잘못 아시는데 손절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의 이 사람의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의 행동을 번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절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손절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다 돈까지 걸려 있는데. 손절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저기 18,000원, 19,000원 사신 분들 제가 몇 달 전부터 인맥주 그만하시라고 할 때 계속 하신 분들 지금 제가 손절하란다고 하겠어요? 이제 못하죠. 아마 뭐 계속 이제 물려서 이 종목이 뭐 4,000원을 가든 3,000원을 가든 그잖아요. 뭐 50% 손실이나 60% 손실이나 이제 그 돈이거든요. 계좌가 보통 한 20-30% 손실 나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지금은 이 가격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복 받으셨네요. 빨리 손절하시고 좀 이런 거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시는 걸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배하는 프로도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대유 6,500원에 매수하셨고 15% 보유 중인데 봄이 되면 좀 오를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대유가 그러면 봄이 되면 농기계 종목들 비료 관련주를 다 올라야 되는데 대유의 시세를 보면 여기가 왜 올랐었죠? 요소수 대란 때 한번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가 지금 또 박살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뭔가의 대란, 뭐 석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첫 화면에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스, 지방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요소수 부족으로 잠깐 올라가는 것들. 이런 거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빨리 손절하시는 게 시장의 좀 트렌드로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좀 대유 빠르게 손절하시는 걸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손절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우리 금도끼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시장을 또 주름 잡을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손절을 하라고 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분들은 금도끼 종목, 새로운 금도끼 종목 더욱더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금도끼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금도끼 종목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셔서 이러한 금도끼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가득 채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